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과목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운행 전 점검 사항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 한번 해볼게요. 자, 운행 전에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 작동되는 부분들을 점검해야겠죠. 그래서 각종 게이지나 액체류 하면 엔진 오일, 냉각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종 장치, 작동 상태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계기판 점등 상태나 각종 벨트의 장력, 즉, 요거는 그냥 내가 시동을 걸어보면 알 수 있는 엔진 벨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전등의 청결 상태, 작동 상태 여부 확인, 전조등은 잘 켜지는지, 후사경 깨끗한지, 볼트 너트는 잘 조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운행 전에 점검을 하고 운전해야겠죠. 자, 그럼 운행 중에는 어떤 점검을 해야 될까요? 자, 요거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출발 전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작동 상태 확인을 하죠. 브레이크나 엑셀, 배터리 출력 이런 것들은 잘 되는지 우리가 운전을 시작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리고 클러치, 기어 작동 여부, 엔진 소리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 확인이 되고요. 자, 그리고 거우 상태, 후상이 깨끗한지, 자, 이거는 출발 전에도 점검 사항이 되죠. 자, 이제 운행을 시작을 했어요. 자, 운전 필수 요소들이 잘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핸들은 잘 움직이는지, 엔진은 잘 되는지, 브레이크는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계기판 잘 깜빡이는지, 엔진 소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그리고 조향장치, 이런 제동장치들이 잘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운행 중 점검에 나옵니다. 자, 추가로 냄새도 신경 쓴다. 그리고 소리, 냄새, 시각. 요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운행 중에 내가 실제로 작동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자, 그럼 운행 후에는 어떻게 하냐? 자, 운행 전과 비슷합니다. 운행 후라면은 내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썼겠죠? 많은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요거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액체를 이상 소모 없었는지, 갔다 왔는데 냉각수를 안 썼는데 냉각수가 아예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이상이 있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차체 외관의 상태, 각종 전등의 등화 상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조향장치, 핸들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완중장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봅니다. 즉, 운행 후에는 이상이 있었는지, 운행 중에 점검할 때, 요거 좀 이상했었던 것 같은데, 하면은 운행 후, 끝난 후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상 점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매일 확인하려면은, 매일 엔진을 뜯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즉시 확인 가능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엔진 오일 냉각수 충분한가, 변속기 오일량은 적당한가, 누유는 없는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자, 타이어 공기압은 적당한가. 자, 발로 이렇게 꾹꾹 눌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에어를 넣어봐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너트, 볼트 조임 잘 보고, 점등, 그리고 번호판 손상, 외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거, 장비 하나만 있으면 체크할 수 있겠다 싶은 거는 다 뭐다? 일상 점검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요 경고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아직 운전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이크 에어 친절하게 나와있죠? 브레이크 에어 경고등 문제가 있다. 배터리 충전, 배터리 모양 같죠? 배터리 충전해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자, 요렇게 생겼다. 자, 배기 브레이크 표시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생겼다. 왕관이 뒤집어져 있죠? 제크 브레이크 표시등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체크 엔진을 체크하래요. 엔진 정비 지시 등이고요. 자, 돼지꼬리, 돼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엔진 예열이 잘 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우리가 다른 거는 다 보셔서 아시는데 요건 좀 처음 보실 것 같아서 넣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워터 뭐가 있을까요? 냉각수밖에 없죠? 자, 오버히트 너무 뜨거워요. 수온이 너무 뜨겁습니다. 경고등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자동 정속 주행 표시 등이다. 그리고 더스트 먼지가 많아요. 먼지는 깨끗하게 해줘야겠죠? 에어 클리너 먼지 경고등이다. 자, 그리고 톱니바퀴 두 개 맞물리고 있는 거, 그리고 그리스 이렇게 뭔가 주유하고 있는 모습 있죠? 자동 그리스 작동 표시 등이다. 요 톱니바퀴에 여기 동그란 거 있죠? 자, 그리스를 넣어주세요. 오일을 발라주세요.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사이드 미러 내용에 여기 우리 온탕 표시가 있죠? 여기도 온탕 표시 있어요. 사이드 미러에. 자, 사이드 미러의 열선 작동 표시 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BS 한번 이해해 볼게요. ABS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제동장치죠. 자, ABS를 왜 쓰냐? 급제동하거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할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면서 조향 성능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핸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고 버스가 완전 정지할 때까지 끝까지 밟고 있어야 된다. 한 번 밟는 게 아니라 당연히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그죠?
ABS는 결국 급제동할 때도 핸들 조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옆으로 미끄러지는 위험은 방지할 수가 없어요. 대신 접지면이 많으면 역할 발휘를 아주 잘한다라는 거. 즉 똑같죠. 브레이크도 자갈반, 흙 이런 데서 울퉁불퉁하면 효과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출가스로 보는 고장 확인 보겠습니다. 우리 색깔 표시 문제는 요 배출가스랑 란돌트 고리시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란돌트 고리시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이다. 요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배출가스 한번 볼게요. 배출가스가 무색, 청색이다. 정상이에요. 검은색은 불완전 연소입니다. 자, 에어클리너 엘리먼트가 막히거나 연료장치가 고장 등에 나타날 수 있고요. 백색, 흰색이죠. 다량 혹은 소량도 상관없습니다. 다량 소량의 엔진 오일이 실린더 위로 올라가서 연소하는 거예요. 자, 불완전 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 왜 이러느냐? 헤드 게스킷 파손, 밸브의 오일실, 오일실이 밸브가 새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노하면 오일이 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피스토닝 마모인 경우에는 배출가스가 흰색으로 나타난다. 자, 요거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외워주시고요. 엔진 오버히트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엔진 오버히트 너무 뜨거운 거죠? 자, 왜 일어나냐? 자, 너무 뜨거운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냉각 장치들이 원활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디에이터 캡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뜨거워진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냉각수 부족, 냉각수가 순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수온계가 H, 히트, 핫을 가르치는 경우, 엔진 출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노킹,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자, 압축 공기와 연료 혼합물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안전 조치하냐? 에어컨, 일단 히터를 끕니다. 그리고 보닛을 열어서 일단은 모든 온도를 낮춰줘야겠죠. 그리고 냉각수, 양 점검, 라디에이터 호스. 자, 라디에이터라는 게 우리가 뜨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운전에서는 냉각 장치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클러치 볼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먼저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이유, 시험에 4가지가 자주 나와요.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없다, 혹은 좁다죠. 클러치 디스크의 마모가 심하다. 클러치 디스크에 오일이 묻어있다. 클러치 스프리의 장력이 약하다. 요 4가지가 클러치 미끄러지는 이유의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클러치 미끄러지면 어떻게 되냐?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올 수 있죠. 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료 소비량만 증가하고요. 엔진 과열, 오버히트 등이 발생하고요. 구동력 등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이 낮아진다는 게 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되는 이유,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클러치 페달의 자유 간격이 너무 크죠. 자, 너무 크면은 차단이 잘 안 되는데 너무 좁으면 없거나 좁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진다라는 거죠. 릴리스 베어링이 파손되었을 수가 있고요. 클러치 디스크의 흔들림이 큰 경우는 클러치 차단이 잘 안 될 수 있다 라는 거. 요 클러치에 대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꼭 담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자동 변속기 장단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 변속기 먼저 장점은 기어 변속이 자동이라 운전이 편해요. 그리고 발진이나 감속, 가속이 원활하여 승차감이 좋고요. 조작이 미숙해도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 오토죠? 그래서 충격이나 진동이 적다라는 게 있고요. 단점은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차를 밀거나 끌어서 시동을 걸 수는 없고요. 유체에 의한 동력 손실이 생긴다. 이 3가지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일 색 한번 보겠습니다. 자, 투명한 붉은색이 정상이다. 자, 배출가스와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갈색은 장시간 가혹한 사용을 했을 경우에요. 자, 검은색은 클러치 디스크 기어가 마멸돼서 나타날 수 있고요. 백색은 오일에 수분이 유입된 경우고요. 자, 니스 모양으로 된 경우는 오일이 고온에 노출된 경우다 라는 거 정도 오일 색깔도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자, 배기가스랑은 내용이 전혀 다르죠. 자, 이번엔 타이어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크게 2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튜브리스 타이어요. 자, 튜브가 없어요. 자, 고속주행 시 펑크가 났을 때 안전하기 위해서 만든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튜브가 타이어에 비해 공기압을 잘 유지합니다. 자, 못에 찔려도 유리가 박혀도 공기가 바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고요. 타이어 내부가 비어있어서 주행 중 발열이 적습니다. 그리고 튜브 고장이 없죠. 왜? 튜브가 없으니까요. 자, 대신 못이나 유리 조각 이런 것들에 손상되면 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림이 변형되면 공기가 바로 샌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는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레디얼 타이어는 안정성을 위한 타이어예요. 고속주행 시에도
고속 주행 시에도 안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레디얼 타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접지 면적이 크기 때문에 땅과 붙어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더 안전하고요. 회전할 때 구심력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고, 고속 주행할 때 안정하다.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잘 안 생긴다라는 거. 자, 스탠딩 웨이브가 뭐냐?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타이어가 지금 앞으로 주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땅과 부딪힌 부분에 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가 일시적으로 쭈글쭈글해져요. 근데 빙글 도는 와중에 다 식는다라는 거죠. 다 식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차가 달리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열 때문에 쭈그러진 부분이 식기도 전에 또 오다 보니까 타이어가 쭈그러진 상태죠. 그래서 진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량마다는 다르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125km/h 전후에서 발생하는 게 스탠딩 웨이브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가장치 보겠습니다. 완충장치죠. 우리 스프링 이렇게 돼 있는 속칭으로는 쇼바라고도 하죠. 자, 주요 기능은 뭐냐? 자동차 높이 유지, 그리고 노면의 충격 완화, 그리고 올바른 휠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는 조향장치입니다만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차체 무게 지탱, 그리고 타이어 접지 상태 유지, 그리고 주행 방향을 일부 조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다 현가장치인 건 아니고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4가지 외우겠습니다.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샴바 스프링, 공기 스프링이고요. 자, 우리는 버스 시험이죠. 그러면은 판 스프링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현가장치의 스프링 종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정도는 꼭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조향장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본적인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도로교통공단에서 가져왔고요. 자, 우리가 보통 핸들, 조향 핸들에서 이렇게 쭉 와서 피트먼 암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앞차축으로 연결되는데 여기 타이로드라는 게 있죠. 자, 이 타이로드, 그리고 너클함, 이런 것들로 해서 핸들로 연결된다. 자, 이 타이로드의 위치 한번 봐놓을게요. 타이로드, 우리 앞바퀴 정렬할 때 중요한 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토인인데, 자, 이 토인이 잘 되기 위해서 조절하는 것이 타이로드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휠 얼라인먼트, 어벤져스 4명의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먼저 캠버입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자동차를 앞에서 봤을 때 앞바퀴의 좌우 각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냐? 차축이 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을 받았을 때는 앞바퀴 아래쪽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캐스터입니다. 자, 자동차를 옆에서 봤을 때 차축을 고정하는 조향축의 앞뒤 각도를 보는 겁니다. 자, 얘는 뭐 하냐? 주행 중 조향바퀴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보온력을 준다. 무슨 말이냐? 자, 직진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직진이 잘 되게 해준다라는 게 캐스터죠. 자, 이번 토인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죠. 자, 자동차 앞바퀴 부분에 이 A 부분이 뒷부분보다 더 좁은 것을 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A가 B보다 만일에 크다? 그러면 토 아웃이죠. 그런 경우는 아까 뭘로 조절한다라고 했죠? 타이로드로 조정한다라는 것까지 같이 외워두시고요. 자, 이 토인이 잘 돼 있어야지 앞바퀴가 평행하게 회전되고요. 타이어 마멸이 줄게 됩니다. 토인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앞바퀴 옆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고 토아웃을 방지하는 것들이 토인이다. 토인 개념은 정말 꼭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향축 혹은 킹핀 정상각이라고 나오고 되고요. 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캠버 혹은 캐스터와 같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캠버와 같이 작용하게 되면은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하고요. 캐스터와 작용하면 앞바퀴의 보건성을 부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직진성을 부여한다라는 거고요. 자, 추가로 앞바퀴가 심의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심의현상이란 뭐냐? 요거는 뭐 딱히 나쁜 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빨라지게 되면은 바퀴가 흔들리게 되죠. 자, 근데 차량마다 그 속도의 기준이 다를 뿐입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이고 아주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심의 현상을 덜 일으키게 해주는 친구가 누구다? 조향축 혹은 킹핀 경사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동장치 보겠습니다. 브레이크죠. 그래서 우리 풋브레이크, 주차브레이크, 감속브레이크 있는데, 자, 먼저 감속브레이크는 우리 풋브레이크, 발로 밟는 브레이크의 보조로 사용됩니다. 자, 왜? 우리 풋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뜨거워져요. 우리 마찰을 회전하는 것을 꽉 잡아주는 것이 브레이크이다 보기 때문에 열이 생기죠. 그래서 베이퍼록이나 페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베이퍼록은 뭐냐? 이 브레이크 오일이 기포가 생기는 겁니다. 뜨거워지다 보니까 끓을 수 있겠죠. 근데 기포가 생겨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나친 마찰열 때문인 거고요. 자, 페이드 현상은 뭐냐?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브레이크 드럼의 변형이 오는 거예요. 자, 오일이 묻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미끄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에서 풋브레이크를 계속 잡다 보면 마찰이 심해지죠. 그래서 라이닝과 드럼이 먼저 과열되어서 브레이크가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마찰 에너지는 과적과 무거워질수록 그 에너지가 커지고요, 빨라질수록 커진다라는 거 개념도 같이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자동차 검사가 필요한 이유 4가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동차 검사 왜 하냐? 국민 생명 보호예요. 자동차 결함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고요. 대기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로 대기환경 개선을 하고요. 질서 확립, 불법 개조남, 안전기준 위반 차량 간 색출, 이런 불법 튜닝한 차량들을 잡겠다는 거고요. 국민 피해 예방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차량, 교통사고 예방, 이런 뭐 대포차들을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동차 검사를 해서 요 4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겠다라는 게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종합 검사 개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기 검사와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통합하고 검사 시기도 통합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거. 자,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기 검사는 2월 1일인데 배출가스 정밀 검사는 뭐 2월 10일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아야 되냐? 자, 요 자동차 정기 검사 만료일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거 또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각종 기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도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이 과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